자, 붙는 면접, 떨어지는 면접에 관한 이야기 하기 전에 우선 붙는 면접, 떨어지는 면접에 관한 얘기하기 전에 일단 다시 한번 방과 후 학교의 면접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1시간 전에 그 학부모 심의위원회를 불러요. 만약 면접 시간 5시다, 4시다라고 한다면 학부모 심의위원회 사람들을 1시간 전에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할 사람들 그 서류를 다 줍니다.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낼 필요가 있습니까? 내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다 내죠, 저희는? 내죠? 연간 플러스 다 냅니다. 이러서 다 냅니다. 자기소개 다 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하루 정도, 죄송합니다. 오늘 하루 면접 볼 사람이 만약 90명이라면 90명 거를 1시간? 2시간? 2시간 전에 주는 학교만 해도 대단한 거죠. 그렇게 줍니다. 보래요. 보라고 줍니다. 순서대로 주죠. 그럼 어떻게 봐요? 본들 아시겠어요? 그리고 학부모 심의위원회에 몇 년 동안 몸담고 계신 분도 계세요. 실은 학원 위에 몸담고 계신 분도 계신데 실은 이런 경험을 가지신 분은 거의 처음이라고 보시는 게 맞죠. 예. 그리고 교감 선생님 한 분 들어오시거나 아니면은 그 방과 후 그 선생님이 들어오시기도 하시는데 1시간 대부분 다 1시간 전에 봅니다. 여러분의 서로를 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자소서와 이력서엔 기본적으로 빈칸이 없어야 된다는 것과 자소서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정말 하고 싶은 얘기만 까만색으로 첫째 줄에 올려놔라. 사실 그거밖에 볼 게 없다. 볼 수도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소서를 보고 나서 여러분의 자소서상에 있는 내용을 질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시간이 없으니까 볼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질문의 유형이 똑같은 거예요. 자소서를 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외람되지만 자소서를 엉뚱하게 그냥 허접하게 쓸 수도 없지만 자소서에 정성은 당연히 들여야죠. 그런데 자소서에는 임팩트 있는 몇 줄만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질문은 뻔한 질문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은 방과 후 학교의 시스템이다 라는 걸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나 서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면접 때는 딱 첫 번째, 정말 제가 외람 때이지만 거의 8, 90%는 그냥 선생님 외모예요. 외모를 본다는 거죠. 예. 발성도 중요하죠. 예, 발성에 관한 부분은 좀 이따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참 외람되지만 네, 80%는 외모입니다. 네, 외모입니다. 이해를 해주세요. 잠시만요. 지금 채팅창이 꺼졌는데요. 채팅창을 제가 그냥 아예 뺄게요. 네, 제가 좀 약간 네, 하겠습니다. 면접관의 80%가 외향이 중요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면접관이 면접자를 뽑을 때, 면접자 중에 합격자를 뽑을 때 무엇을 보고 어떤 식으로 뽑느냐라고 일단 물어보면은요, 참 아쉽지만 80%입니다. 물론 얼굴이 이쁘고 잘생긴 그런 문제 차원이 아닌 건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순수하게 느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발성, 말하는 것, 외모에서 느껴지는 자신감, 그리고 이 사람의 어떤 열정, 이런 거죠. 이런 게 거의 90%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만 깔려있는 건 있죠. 그 전공적인 어떤 과목의 전문적 지식, 이거는 기본이에요. 그리고 과목에 대한 전문 지식은 방과 후 학교에서 묻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 전공 과목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몰라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한 부분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론적인 것들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그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임기응변은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 그리고 과거 경험에 관한 어떤 성취적인 부분, 이런 거 자꾸 묻는 이유는 그분이 어떤 교사로서의 또는 강사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에 관한 부분을 면접에 묻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전문 지식을 묻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아셨죠?
이미 그 시간대는 내가 전문 지식에 관한 부분은 이미 알고 시작을 하는 거다 라고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면접에서 합격하는 면접은요, 일반적으로 저희 방세아도 있고 제가 방송한 것도 있겠지만 계속 선생님들이 면접 후기를 올린 것들을 다 읽으세요. 그 다음에 답을 다세요. 답은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네? 오늘도 알려드리겠지만, 예. 거기다 플러스 알파, 당연히 여러분의 색깔을 넣어야죠. 그러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 기본적인 겁니다. 노출 심한 옷을 입을 리도 없겠죠. 당연히 겨울이기 때문에 다 가리겠지만 짧은 치마 불가합니다. 특히 젊으신 여자분들, 여자 선생님들 짧은 치마 입으시는데 사실 대부분 심사위원들이 여자분이기 시도하시는데 요즘 남자분들 많이 들어오세요. 뭐 남자분이 안 들어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노출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노출이 좀 심하다라고 하는 건 절대 입으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운동화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운동화 절대 안 됩니다. 예, 저도 원래 구두를 절대 안 신어요. 예, 구두 안 신는데 운동화 신고 오는 사람이 없는 것 같죠? 면접 볼 때 운동화 신고 오십니다. 예, 절대 그런 거 신지 마세요. 그리고 머리라고 해놨는데요. 참 이런 거 여자 선생님들이 지금 이 방송을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외람되지만 머리 파마 하잖아요. 근데 막 바람 불어서 산발된 머리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 막 곱슬곱슬한 머리 막 이렇게 좀 정리 안 된 머리 있잖아요. 남자 입장에서요. 너무 보기 싫습니다. 이게 남자 여자의 문제를 떠나서 그냥 면접관도 남자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남자지 않습니까? 남자가 바라보는 느낌에서 그렇게 정리되지 않은 머리는 아마추어예요. 예, 이건 남자 여자를 떠나서 다 시켜나겠다. 예, 머리 모양 산발머리는 완전 대박입니다. 예, 이거는 전혀 준비가 안 됐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가서 준비하는 동안 꼭 화장실 가서 머리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과한 장신구, 주렁주렁, 번쩍번쩍, 뭐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죠? 예, 귀걸이 막 이따만한 거 하고 다니시고 막 번쩍번쩍, 아우 이거는 완전히 불가하고요. 화려하다는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화려하게 입지 마세요. 예, 너무 과하게 입는 것들 일단은 기본적으로 안 됩니다. 너무 부담스럽고요. 선생님들도 여자분들이 여러분들을 면접 보시는 분들도 대부분 여러분과 비슷한 또래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식, 일반적인 성향이 비슷하다는 거죠. 야, 이 꼴 보기 싫다. 저게 뭐야? 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떨어지는 분들은 없으시긴 하시지만 기본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다만 머리 모양과 신발, 야,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되는 일입니다. 아셨죠? 자, 지금부터 그 전에 또 하나, 저스트 10 미닛이 아니죠. 저스트 10 5분입니다. 저스트 10이 아니죠. 저스트 5 미닛 5분이죠. 5분 달랑 5분이거든요. 5분 동안 내가 무슨 얘기를 할까? 그 안에 시연까지 하라고 하는데 뭔 시연을 하겠어요. 예, 당연히 내 자랑을 하라는 거죠. 너 얘기해봐. 너 무슨 얘기 할 수 있어? 라는 얘기인데 그 면접관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분의 5분 스피치 또는 1분 스피치에 대해서 어떠한 사전에 어떠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지식이나 이런 게 없어요. 정말 그 순간 내가 면접 볼 때 그 사람이 주는 1분 동안 정말 집중해서 봅니다. 예, 그 이후에 하는 얘기들은 오히려 별로예요. 별로 이렇게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런데 딱 5분 아니면 1분 동안 1분에서 1분 쫙 넘는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 동안 자기 소개하는 그 시간이 가장 와닿아요. 그리고 가장 집중력이 높습니다. 그리고 외람되지만 그때 이미 저 사람한테 점수를 더 줄까 말까가 거의 결정돼요. 그리고 그런 질문을 하다가 좀 이렇게 한두 사람이 조금 좀 접전이야 그렇게 되면 한두 가지 질문을 더 하죠. 그 두 사람에게만. 예, 그런 식으로 하죠. 5분인 경우 5분은 면접하시는 사람도 굉장히 힘든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이에요. 자,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떨어지는 면접이 10가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느 회사를 가나 마찬가지고 방과도 마찬가지고요. 어디나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다만 방과후는 방과후 나름의 특성이 있습니다. 예, 그것을 반드시 이해하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첫 번째, 아무리 자소서와 이력서를 보지 않더라도요, 정말 이것을 유심히 꼼꼼히 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력서와 자소서 내용과 면접 내용이 달라. 야, 이건 정말 대박이죠. 그거를 모를 것 같죠. 이력서를 계속 보거든요. 듣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전에 무슨 초등학교를 몇 년서부터 다녔다고 했고 몇 년 동안의 경력이 있다고 하는데 이력서상에는 단 올해 2010년도 이력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력서에는 이거밖에 없죠? 라고 물어봤을 때 아 뭐 실은요 이렇게 시작하려면 완전히 뭐 그 면접은 끝난 겁니다. 자소서 내용과 면접의 내용은 같아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소서에 자기가 태어난 어떠한 그 신변 잡기에 관한 이야기는 아무 소용없다. 그래서 정말 면접에 물어볼 내용만 자소서에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야 된다. 왜 그 의미인지 아시겠죠? 왜? 신변 잡기나 이 사람의 특성에 관한 이야기를 질문을 할 새가 없어요. 결국 면접자가 보고 싶은 것은 이 사람이 우리 학교에서 정말 선생님으로서 잘할 수 있느냐이기 때문에 포인트만 보거든요. 근데 그 포인트가 면접할 때 말하는 것과 틀려. 그럼 이 사람 왜 뽑아? 큰일 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러신 분은 없겠지만 자소서와 이력서를 면접 보기 전에 반드시 숙지를 다시 한번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그리고 뭐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면접 리스트 있죠. 면접 나오는 리스트 있죠. 그거를 다 저희가 다 정리해서 정리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답도 적어 놓으시고요. 그런 리스트는 제가 올려놓은 제 동영상에 다 나오니까요. 한번 계속 보세요. 제 얼굴을 보는 거는 별로 흥미가 없으시겠지만 틈틈이 보시면 분명 그 답이 있으실 거예요. 자, 다리 떠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는 것 같죠? 장난 아닙니다. 다리 떠시는 분들. 특히 남자분들 다리 떠세요. 그리고요. 들어올 때 뭘 보고 오시나? 땅 보시나요? 면접 들어오실 때? 어디 봐야 돼요? 어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디 보셔야 되나요? 장난 아닙니다. 예, 선생님들, 그 면접자들 보셔야 돼요. 면접하시는 들 보셔야 돼요. 면접자를 보지 않으시면, 딱 봐도 이건 안 됩니다. 딱 붙는 사람은요, 자신 있는 사람은요, 면접관 얼굴과 눈을 쳐다봐요. 그리고 면접하러 보러 갈 때 다들 이렇게 서류 보거든요. 왜냐면 서류를 보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나를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요. 면접자를 보세요. 시선을 무조건 면접자를 보시고요. 질문을 했어. 나를 보고 질문했어. 그러면 누굴 봐야 돼요? 질문한 사람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네가 내 시선을 피하느냐, 내가 너 시선을 피하느냐, 눈싸움 한 판을 벌려 보시는 게 그 순간 하셔야 될 일이에요. 절대 눈 피하지 마시고요. 나에게 질문한 사람의 눈을 바라보세요. 아셨죠? 그게 자신감이 있습니다. 다리 떨고 시선을 피하면 저 사람은 하고는 일하기 싫어요. 저 사람은 아니구나. 그리고 소심하게 말하고 아까 뭐 발성의 말씀도 하셨지만 소심하게 말하는 사람하고는 일하기 싫습니다. 아니 뭐 말 자신 있게 하는 사람도 많아 죽겠는데 뭐하러 그래도 될까요? 저래도 될까요? 이러면 되는 건가요? 아유 죄송합니다. 이래버린 사람하고 뭐하러 일을 해요? 짜증납니다. 안 합니다 이게. 아셨죠? 절대 다리 떨면 안 되고 시선 누굴 바라봐야 된다? 면접관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첫 번째 지각. 네. 네.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예. 스킵하겠습니다. 복장도 말씀드렸죠. 네. 청바지에 운동화. 잠바. 이야 이거 뭐 모자. 이거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작살입니다. 한숨 쉬는 사람도 있어요. 없는 것 같죠? 없으실 것 같죠? 여러분들 지금 저와 이런 방송을 이렇게 할 정도에 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열의가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말 더듬는 거는 뭐 이로 말할 거 없고요. 한숨 쉬는 거 있죠. 특히 뭐 1분 자 자기 소개해 보세요 라고 처음에 들어가시면 얘기하시거든요. 그때 자기 소개요? 이런 사람들 있죠. 예, 정말 광탈입니다. 광탈. 네. 기본적으로 말을 할 때, 자, 뭐, 이렇게 표현도 안 하겠지만, 말을 잘 끝내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얼버무리는 분들. 그, 5시에 면접이라고 한다면, 이미 4시에서부터, 한 3시부터 거의 면접 시작하거든요. 한 2시서부터 사실 면접이에요. 거의 2시, 3시서부터 계속 면접이 한 4시간, 5시간씩 면접하거든요, 이 사람들. 그쵸. 자기네들 이제 집 가야 되는 시간이니까 5시 전에 끝내죠. 거의 2시서부터 막 면접 본다고 하시면 돼요. 4시간을 면접을 봐요. 근데 와가지고 딱 앉았는데, 하고 막, 이러기 시작하면은요, 그 사람하고 얘기 안 합니다. 말투 자체가 딱딱 끊어지는 말을 하셔야 돼요. 자, 이 딱딱 끊어지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늘 말씀드렸지만 자소서에 기본적으로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글을 쓰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이 연습이 되지 않으면 끝말을 흘리게 되고 말하는 어필 자체가 중단되거나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에 관한 부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5번째, 학교 상황을 알아야 돼요. 질문을 합니다. 뭐 우리 학교에서 어떻게 수업을 하실 거예요? 당신의 강점은 뭐예요? 그리고 이러이러 벌어졌을 때 학부모와의 상담을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얘기할 때 사실 그런 질문을 할 때 답을 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인덕대학교에 있어서 제가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인덕대학교, 인덕초등학교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인덕초등학교가 어떠한 상황인지 제가 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사실 고민을 해봤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아니 총 학생이 700명, 800명밖에 안 되는 학교에서 전교생 전교생이 한 1000명 정도 되는 이 아이들 중에서 뭐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런 식의 대답을 하신다면 뭐 말도 안 되는 거겠죠. 예, 학교에 기본적으로 학생 수가 몇 명인지, 학교의 어떠한 교훈이 무엇인지, 학교의 교육적 방침은 무엇인지, 교장 선생님의 이름은 무엇인지 조차 모르고 가는 거는 안 되죠, 당연히. 그리고 저희 방세아의 저 카페에도 선생님 한 분이 올렸지만 어느 학교 갔는지, 어느 학교 다녔는지 물어보고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 이름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물론 그런 질문을 안 하기도 하겠지만 그런 정도의 어떤 학교에 대한 파악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학교도 그렇지만 지금 면접 보고 있는 학교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파악했는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물어보신 데도 있습니다. 특히 뭐 업체가 가서 PT를 할 때는요 100%그 학교의 그 상황에 맞게끔 어필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그런 거는 몰랐습니다만 여러분이 꼭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동문서답 하시는 분 있어요. 긴장해서 그렇거든요. 긴장해서 그래요. 말을 하다 보니까 잊어먹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1분을 넘으면 지루합니다. 예, 딱 1분 안에 한다. 자기 소개서를 할 때 어차피 5분 안에서 다 끝나거든요. 모든 면접이 5분 안에 끝나요. 그러면 2개 질문에서 3개 질문하면 끝이거든요. 근데 한 30초 정도 질문에 대한 한 30초 정도 답변을 하게 되면 30초 너무 짧은 것 같아요. 한 1분, 한 30초 정도 하는데 얘기하다가 동문서답을 해요.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말도 안 되는 가격. 옛날에 들었던 것 중에 악기를 하시는데 그 우쿨렐레를 하셨거든요. 우쿨렐레를 하시는데 우쿨렐레에 관한 부분에서 그런 작품은 어디서 그러면 작품의 리스트나 이런 것들은 어디서 선생님이 그러면 그런 어떤 그 작품은 어떻게 선생님이 선별을 하시고 모으시나요? 뭐를 얘기했더니 자기는 인터넷에서 받는데 업체에서 악기 빌려주는 곳에서 협조를 받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게 정답일 수도 있고, 솔직한 얘기겠죠.
사실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서는. 뭐 업체가 어떻게 되고 업체에서 뭘 받고 이런 얘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 얘기를 하셔도 안 되는 자리였었거든요. 저희가 선생님을 뽑는 거는 선생님을 바라보는 거지. 업체에서 선생님이 도움을 받고 있고 업체에서 곡을 준다? 그럼 선생님 뭐 하시는 거예요? 막 이런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도 하지 말아야 될 얘기들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긴장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지문에 대한 요지에서 명확하게 답만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런 얘기 하시게 되면 광탈이에요. 딴 얘기 하시게 되면. 싸우지 마세요. 예. 한 15분 정도 지나게 되면 이거 들러리다 딱 느낌 들 때 막 선생님들이 막 싸우거든요. 근데 이게 들러리냐 들러리냐 아니냐를 모르세요. 모르잖아요. 근데 막 이미 뭐 그 옆에 있는 선생님이 너무 말씀을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 버리기 시작하면 내가 주눅 들거든요. 주눅 들기 시작하면서 막 그 식은땀 나고 막 죽겠죠. 그러면서 막 그 선생님하고 막 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질문하는 또 선생님도 계시거든요. 면접관이. 그런 질문 받았을 때 막 흥분하시는 분이 계세요. 일단 질문을 받았을 때 흥분하기 시작하면 그분도 땡입니다. 여기가 무슨 대기업도 아니고요. 흥분하지 마세요. 흥분할 이유 없어요. 모든 면접은 여러분에게 그 나름의 인생의 경험이 됩니다. 이런 데도 있고 저런 데도 있다라고 판단하시고요. 예, 흥분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절대 흥분하지 마십시오. 전공 지식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게 왜 안 되냐면 방과후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공 지식에 관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하는 과목이 있어요. 영어, 수학, 독서 논술 이런 건 의외로 합니다. 왜 하시는 줄 아세요? 일단 영어와 수학은 너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엄마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하고요. 특히 교과와 관련되어 있는 과목들에 대해서는 그 학원이들이 엄청 질문합니다. 수학 어떻게 가르칠 거예요? 특히 수준 떨어지는 아이들 어떻게 아이들의 진도와 실력을 키우실 겁니까? 그리고 그 같은 클래스 안에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 있는데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 겁니까? 막 이런 것들 나름의 전문적인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선행하시는가, 그 복습 위주인가, 창의 위주인가, 막 이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막 물어보세요. 왜? 자기 다 아니까. 영어도 마찬가지거든요. 독서노트도 굉장히 질문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과학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런 것들에 관한 부분이 기본적으로 전공 지식과 운영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방과 후 교실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관한 정말 지식이 있는가, 경험이 있는가, 이런 내용인데, 경력이 없으신 분들이 이런 데서 완전 무너지는 거죠. 여기서 사실 딱 차이가 나요. 질문을 한번 해봤을 때, 그러면 당신의 그 수업에서, 선생님 수업에서,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시고,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라고 할 때 경력자와 비경력자는 완벽하게 차이가 납니다. 네.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것은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이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는 방법은 유일한 거죠. 여러분 스스로 계속 그 여러분의 자소서, 제안서, 이것들을 준비하면서 이것을 쓰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정답을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한 질문들이 바로 이 면접 안에 있거든요. 근데 이 면접이 실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도 해요. 아셨죠? 여기서 교실 운영에 관한 이야기가 결국 경력자와 비경력자를 떨어뜨리고 붙이는 그것이 됩니다. 이것에 관한 부분에 자신이 없거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거나 또한 준비 안 된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건 광탈입니다. 예.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너무 티가 나. 아셨죠? 이것을 대비하는 얘기들도 나중에 하겠습니다. 뻔한 대답, 뻔한 대답, 이런 얘기, 뭐 답변이 어떤 게 뻔한 대답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너무 막 정형화된 듯한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이전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면접에 10가지 리스트가 있다. 그 10가지 리스트에 대한 답을 정말 여러분들이 획기적인 답을 원하는 게 아니다. 정형화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준비되어 있느냐 준비되지 않느냐를 판단하기 위한 질문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만의 색깔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너무 뻔한 질문? 뭐가 있을까요? 당장 생각나지 않는데 그냥 그냥 면접을 보면서 느낀 것들이 있어요. 너무 뻔하다. 너무 뻔한 대답인데 이렇게 느껴지는 대답들이 있었어요. 그런 대답을 하는 사람은 정이 안 가요. 죄송합니다만 그런 사람은 떨어뜨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것도 사실 별건 아닌데
여자 선생님들, 특히 어린 선생님들이 거의 100% 이렇게 하세요. 실수할 때 혀 내밀어. 안 귀여워요. 여러분. 찡그리지 마세요. 예, 화내는 얼굴이요. 얼굴 빨개지는 얼굴이요. 다 보입니다. 예, 긴장하지 마세요. 실수할 때요. 그냥 즐기세요. 그 순간을 즐기면 되거든요. 그냥, 아, 재밌다. 이 순간 너무 재밌다. 재밌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서 그냥 얼굴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현이가, 어떡하죠? 막 이렇게 막, 절대 여러분, 손을 얼굴에 대지 마세요. 너무 꼴 보기 싫어요. 예. 그러니까 면접관의 입장에서 여러분께 드리는 거예요. 그 면접을 볼 때 아마추어 느낌이 드는 게 첫 번째 말씀드리지만 혀 내미는 거, 찡그리는 거, 막 하게 되면 막 그 뭐 실수할 때 막 손에 얼굴 가는 거, 손에 얼굴이 가면 야 이거 아마추어다. 이 사람 준비 안 됐는데 딱 느낌 들어요. 실수를 해도 상관없어요. 깔깔 웃으세요 그냥. 막 웃으면서 그냥 뭐 크게 웃으면 안 되지. 막 환하게 웃으면서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그 순간 그냥 나는 정말 이 옆에 있는 두 사람이 아니라 내가 된다. 야, 나 같은 사람을 떨어뜨리면 이거 되겠어? 라는 생각 가지고 가세요. 물론 표정과 얼굴은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셔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자신감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는 게 너무 티가 나요. 결국 자 지금 내내 얘기했었던 게 뭔가요? 내내 얘기했었던 거는 결국 떨어지는 사람들은 티가 나요. 자신감 없는 사람, 그리고 아마추어 느낌 나는 사람, 그리고 기본적으로 외모와 느낌인데 이 외모와 느낌에서 주는 자신감과 신뢰감이 없는 사람은 100% 떨어집니다. 이 사람이 말을 잘하고 못하고도 물론 중요하죠. 말을 못하는 사람은 안 뽑아요. 외람 내지 않고 너무 죄송한데 내가 기본적으로 말을 잘 못해. 그러면 안 돼요. 뭐 한국 사회 뭐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자면 떨어지는 면접은 떨어지는 이유는 다 있다. 일단 준비 안 된 사람은 떨어져요.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감 부족 떨어집니다. 그리고 실수나 여러 가지 또 외모적으로 보여지는 몇몇 가지 아주 사소한 것들이지만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 저자세, 소심함, 자신감 없음이 보여지는 사람은 100% 떨어집니다. 꼴 보기 싫어요. 네. 이거 다시 한번 꼭 여러분들 이거 다시 한번 녹화 보는 내일 정도 보시겠지만 다시 한번 꼭 찍어서 한번 보십시오. 아셨죠? 빼서 다시 한번 리뷰를 했으면 좋겠어요. 한 20분 정도 되는 거니까 꼭 한번 보십시오. 붙는 면접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면접이 5분이다라고 한다면 자소서나 여러분들의 어떤 제출했던 어떤 서류들은 거의 안 보고 들어왔다. 그냥 여러분의 서류는 그냥 서류 면접 때 여러분들의 면접 자리까지 오게끔 만든 것이다. 여기서 5분짜리,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뭐 대기하고 있으면 몇 분 만에 사람들 쭉 나오는지 아시잖아요. 그리고 코드에다 물어보세요. 이거 몇 분 정도 하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몰래 물어보세요. 제가 혹시 전에 있는 저희 선생님들, 저희 여기 현재 선생님도 같이 면접 보나요? 꼭 이런 거 물어보셔도 돼요. 물어보셔도 되고요. 근데 혹시 네 맞아요. 여기 전에 뭐 대답 안 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근데 웬만하면 다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지금 현장에 선생님이 계신다고 해서 자신 없게 난 떨어졌네, 난 들러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 즐기라고. 그때보다 오히려 더 마음 편하게 그래 오늘 한번 제대로 한번 면접 즐겨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셔요. 세상에 누가 알겠어요, 세상의 일을. 자, 다만 면접이 10분이 넘어요. 그러면 정말 이거 제대로 된 면접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소서 다시 한번 보셔야 되고요. 자기 직무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특히 면접이 10분 이하면 10분 이상이면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런 면접에서 분명히 임기응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당신의 수업은 뭔가, 이 직무 중심이겠죠. 이렇게 묻는 게 핵심이에요. 이 두 가지가 거의 질문의 핵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뭐라고요? 임기응변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 생겼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뭐야? 교실 운영에 관한 부분이지만 당신의 장점은, 당신의 색깔은, 이것에 관한 부분을 묻는 면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분짜리 면접이요?
뻔한 질문이죠. 네, 어떻게 하겠어요? 네, 대부분 그런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붙는 면접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하겠습니다. 붙는 면접도 10가지인데요. 사실 뭐 떨어지는 면접이 정반대겠죠. 떨어지는 면접이 정반대인데 제가 그래도 반가운 선생님들을 보면서 야 이런 사람들 참 괜찮다라고 느낌했던 것들을 정리했고 일반론적인 것을 좀 준비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그 방송 프로그램을 개최하면서 전문가의 취업 상담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네. 욕 올리지 마시고요. 예, 욕 올리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 헤드헌팅 사업도 했다는 거 모르시죠? 저 헤드헌터도 했었어요. 예, 헤드헌터도 했었습니다. 사실 이런 제가 방세아 우먼잡이라고 하는 나름대로 국내 최초의 여성 취업 창업 이 웹과 앱을 만들기 전에 이것을 좀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줄 수 있을까, 도대체 만들 수 있을까를 좀 하기 위해서 헤드헌트 사무실 가서 몇 개월 동안 헤드헌팅 사업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런 좀 전문적인 교육에 관한 부분, 전문적인 취업, 창업, 면접에 관한 얘기를 좀 들어봤겠죠, 당연히. 예. 거기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밝게는 이해가 되는데 청결하기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깔끔하다, 다 보겠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멀게 있어요. 특히나 반가우는요, 멀리 앉혀 있어요.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교실이 워낙 크니까 그렇겠죠? 예, 멀리 있습니다. 멀리 있는데 선생님의 손이나 뭐 이런 그 위생 상태를 보겠다는 게 아니에요. 청결하다는 느낌이 드는 게 있어요. 청결하다는 느낌이 드는 게 있습니다. 특히 남자 선생님들 좀 조심하시고요. 저도 남자이기 때문에 그냥 가감하게 말씀드리지만 남자 선생님들 중에 그리고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느낌이 있어요. 깔끔하다는 느낌이 드는 게 있거든요. 그런 깔끔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옷, 외모, 안경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딱 밝아야 됩니다. 웃으세요. 안 입어도 된다니까? 네, 여러분 지금 몇 분이 보시나요? 꽤 많이 보시는데 그냥 웃으세요. 웃으시라고. 네, 아셨죠? 자, 두 번째. 자, 면접하러 갈 때 시선을 어디로 보려고 말씀드렸죠? 무조건 땅 보지 말고 물론 제 자리를 봐야 되겠죠. 어디 자리가 있는지 좀 봐야 되겠지. 그래서 면접관들을 보세요. 자리를 가시고요. 면접관들을 보세요. 그리고 면접관들을 보시면 그냥 웃으세요. 아시죠? 환하게 웃으세요. 네. 얼마나 좋아요. 환하게 웃는다는 게. 그리고, 자, 앉으라고 할 때까지 앉지 마세요. 남이 다 앉더라도, 면접관이, 앉으세요? 라고 할 때 앉으세요. 다들 두 사람 다 앉더라도. 응? 이거 굉장히 티납니다. 그리고 굉장히, 면접관 입장에서 굉장히 이 사람 괜찮네? 라는 느낌 드는 아주 사소한 팁 중에 하나예요. 아셨죠? 대부분 방과 후 면접 가거나 저도 면접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막 그냥 앉으세요. 당연하겠죠. 자리가 있으니까 앉아야 되고 시간도 촉박한데 서서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데 앉지 마세요. 굉장히 티나고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공손하게 앞으로 딱 손 모으고 딱 서 계세요. 환하게 웃으시면서. 그러면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인사하고 앉으세요. 그러면 굉장히 티나고 좋습니다. 예, 굉장히 느낌이 좋네, 느낌이 좋네 라는 느낌 들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딱 문 드르륵인가요? 드르륵이죠. 드르륵 여죠. 요즘 이렇게 땡기지 않죠. 드르륵이죠. 드르륵 열고 들어갈 때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하고 들어갔어요. 아무도 다들 이렇게 인사할 거긴 할 텐데 가장 크게 가장 밝게 인사하세요. 그러면 숙였던 머리들을 면접관사를 이렇게 들어요. 네, 들어요. 사실 딱 들어올 때 다들 이렇게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정말 매너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 서류만 봅니다. 네가 뭐든 말든 모르겠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안녕하십니까 라고 크게 인사하고 들어가는 사람. 근데 이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아주 능숙한 이렇게 마치 TM 하는 사람처럼 싫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안녕하십니까 크게 이렇게 좀 밝게 인사하고 들어가세요.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 시선은 면접관들 보고
어떻게 하라고? 앉으라고 말라고? 앉지 말라고. 야, 이거 정말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정말 방과 후 제가 그 방과 후 면접도 많이 봤지만 이런 분들이 없으세요. 예, 여러분 이거 엄청난 팁입니다. 야, 뭐 이게 가지고 뭐 되겠어? 아이고야,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세미 정장이 뭐냐? 자꾸 이제 복장 얘기를 하는데요. 복장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면접이 너무 짧아. 한 번에 티가 나니까 한 번에 80%가요. 제가 봤을 땐 첫인상 목소리 한 번, 그리고 자기 소개할 때 거의 8, 90%? 네, 저 사람 되겠다, 안 되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경력자와 비경력자를 구분하는 교실 운영에 관한 노하우 한 번에 질문 하나? 거기에 대한 답? 거기서 다 거의 판가름이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어떤 장점, 이거는 다 기본적으로 다른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노하우 가진 것들은 다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아주 뻔한 대답이 있거든요. 어떻게 되는지, 뭐 안전관리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불만 사항 발생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사고 발생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사실 뻔한 거잖아요. 이런 것에 관한 대답에서 나오는 것들에 관한 노하우가 사실 경력자, 비경력자,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가 티가 나거든요. 나는 여기서 결정난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80%의 결정은 첫인상과 말투거든요. 그래서 이 첫인상을 중요하게 하는 깔끔한 옷이 필요해요. 네, 좋은 옷이 아닌 거 아시죠?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 계속 말씀드려요. 화려한 옷, 노출, 치장치장, 주렁주렁 안 됩니다. 목소리는 크게 하세요. 예, 뭐 쩌렁쩌렁이 아닌 거 아시죠? 뭐 그런 거야 여러분 다 잘 하실 것이고, 목소리가 유독 작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야, 이건 정말 어려워요. 조곤조곤 얘기하시는 것과 면접 때 하시는 얘기는 전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조곤조곤 작게 얘기하시는 분과 큰 목에 말씀하시는 분 중에 누구 선택하겠어요? 당연히 큰 목소리죠. 왜? 교실에 10명, 20명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아이들을 장악하고 그 아이들에게 정보와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선생님의 목소리는 이 정도는 돼야죠. 교실 안에서 쩌렁쩌렁 울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라는 생각이죠. 당연하죠. 그 교실에서 수업이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진지함과 여유감. 이게 왜 필요하냐. 내일도 여러분과 수업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러분 아시죠? 첫 번째 수업의 아이들은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선생님 뭘 것 같아요? 누구 것 같아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선생님. 네. 누굴 것 같은가요? 여러분. 채팅 한번 올려봐 주세요. 네. 여러분이 올려주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정말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하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선생님이 누가 있을 것 같으세요? 한번 말씀 한번 해봐 주세요. 네, 한번 채팅 한번 올려봐 주세요. 뭐 잘 사주는 선생님? 이쁜 선생님? 아니에요, 선생님들. 네. 선생님들을 아이들이 좋아하는 선생님은요, 카리스마 있는 선생님이에요. 욕할 땐 욕하고요, 웃을 땐 웃고요, 진지할 땐 진지하고요, 웃길 땐 정말 웃기고요, 물론 망가질 땐 엄청 망가지고요. 그런 선생님들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렇죠, 자신을 이해해주는 선생님, 잘 웃으면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근데 이런 얘기의 근본적으로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요, 카리스마, 맺고 끊기가 딱 정해져 있는 선생님이 대박입니다. 그리고 그런 선생님 아니면은요, 수업하기 어려워요. 네. 네, 그거는 나중에 내일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목소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목소리 정말 중요합니다. 자중을 압도할 수 있는 목소리가 중요하고요. 예, 그리고 계속 말씀드려요. 말끝을 흐리면 이거 정말 싫어. 그리고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생각이 안 나도 일단 말을 질러대세요. 첫 번째는요, 얘기하세요. 모르겠지만 질러대시고 수습하세요. 그게 낫습니다. 제가 유독 이런 거 싫어해서 그런 건 아닌데요, 붙는 면접이잖아요. 머리 정도 깔끔하셔야 됩니다. 깔끔한 머리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미용실 가셔야 되는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까지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네, 말의 방법은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거 꼭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 제 말씀 잘 들으세요. 면접할 때나 수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방과후 수업이나 방과후 학교 운영에서 있어서 아이들과의 대화, 또 면접의 대화에 첫 번째로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 줄거리를 쭉 얘기하고 기승전을 다 얘기한 다음에 결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얘기는 결론부터 말하고 이유를 대는 거예요. 그래야지 수업도 편하고 면접도 편해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 면접은요, 결론부터 말하시고요. 그리고 이유를 말하세요. 당신의 그 장점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저의 장점은 아이들에게 좀 더 편하게, 뭐 예를 들자면, 편하게 이해할 수 있고, 또한 아이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뭐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저는 협동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도 말하기 쉽고 그리고 듣는 사람도 편해요. 근데 이것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얘기 계속 드렸던 것 중에 자소서와 똑같아요. 결론을 제일 위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걸 먼저 쓰시고 그리고 나서 세부적인 내용을 쓰라고 말씀드렸죠. 그거 똑같아요. 그러지 않으면은 못 알아들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면접 보시는 분이 전문가들도 아니고요. 그리고 여러분 알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교실 운영의 전문가도 아니고요. 그렇죠. 아닌 분도 계시고 전문가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결론부터 말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팁입니다, 여러분. 붙는 면접의 가장 중요한 팁이에요. 웃으면서 경어 쓰세요. 웃으셔야 돼요. 계속 말씀드리죠. 환하게, 밝고 깨끗하게, 예. 자신있게. 그거네요. 예. 말씀드리고 났더니 광고네요. 예. 밝고 웃고 뭐 자신있게. 경어 쓰셔야 돼요. 말도 안 되는 경어 쓰지 말고, 우리 남편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경어 잘 쓰시는 거 아시죠? 예. 저에 대해서는 좀 낮춰서 쓰는 것과, 앞에 있는 분한테, 앞에 있는 면접관이라고 하시면 되고 선생님이라고 말씀하셔도 되는데요. 예. 심사위원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정말 웃겨요. 심사위원님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예. 예. 뭐 쌤이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면접관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러이러한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경어를 쓰는데요.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학교 상황을 기반으로 말하기라는 얘기인데요. 사실 이게 그 경력자분들은 얼마나 가능하세요. 근데 비경력자는 학교라고 하는 방과후 학교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여기서 팁을 자꾸 드리는 게 제가 방과후 학교에 대한 경험은 없으나 제가 좀 더 학교에 대한 준비와 방과후 학교 그분들에게 제가 굉장히 방과후 학교에 대해서 뭔가 더 준비되었다는 느낌을 드리는 방법은 이 학교가 인덕초라고 한다면 인덕초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하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인덕초의 면접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인덕초에 관한 이야기를 하세요. 인덕초는 몇백 명의 아이들이 있고 또 작년에 어떤 과목들을 했는데 제 과목은 제가 하는 독서 논술에 관한 부분이 이러이러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러이러한 부분도 좀 더 아이들을 많이 모집할 수 있도록 저는 노력할 거고 또 이런 것을 할 생각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다면 경력자와 저는 비경력자 중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뽑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력자와 비경력자에 대해서 면접관들 중에 많은 분들에 따라 다르겠지만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일단은 서류 면접까지 왔다. 뭐 지난주에 계속 얘기했지만 서류들을 통과해서 면접 자리까지 왔다고 한다면 당신에 대해서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니까? 선생님을 내가 뽑겠다고 여기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경력이 있느냐 경력이 없느냐라는 것으로서 선입견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경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왔으니 당신은 그러면 내가 당신을 뽑아줘야 되는 이유를 비경력자지만 경력자에 대비해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나한테 어필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경력이 없다는 얘기도 할 필요 없는 것이고 경력이 없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얘기도 할 필요 없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정적인 얘기 있을 때 부정적인 얘기조차도 반복하지 마시고요. 아예 무시하시고요. 내 얘기를 그냥 하세요. 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다만 정말 붙는 면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붙는 면접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가 경력이 없더라도 학교에 관한 이야기, 즉 인덕초나 내가 가서 그 면접을 보는 학교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딱딱 결론서부터 얘기해주면서 자신있게 말할 때 이 면접은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다시 말씀드린 대로 다시 계속 반복을 합니다, 여러분. 5분 면접일 때는 여러분의 자소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아주 일반적인 것만 질문할 겁니다. 뻔한 질문들. 다만 5분이 이상이 넘는다라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직무와 그리고 긴급 사태, 임기응변에 관한 이야기가 주가 될 겁니다. 아셨죠? 그 질문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비경력자께서는 이 학교에 관한 이야기를 빗대어서 계속 얘기하세요. 아셨죠? 특히 저희가 면접 볼 수 있는 학교다라는 게 3개, 많으면 뭐 6, 7개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1개, 2개 아니면 6, 7개일 텐데 그 학교에 관한 부분을 공부하지 않고 가는 건 너무 웃기잖아요. 당연히 공부하고 가셔야 되겠죠. 아셨죠? 아셨죠?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정말 여러분이 해드리고 싶어요. 안 될 거라고 자꾸 얘기하세요. 안 될 거라고.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어려워.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안 될지 될지 누가 알아요. 세상 일을.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 내가 이 자리에서 떨어지든 떨어지지 않든 끝까지 마지막까지 내가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분명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해 한번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면접을 보시고 다만 들러리라 할지라도 면접을 보시고 나면 내년엔 더 잘 될 수 있고요. 또 남은 면접도 더 잘 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끝까지 포기하지 마셔야 됩니다. 포기한다는 느낌이 면접관한테 전달이 돼요. 이번 그냥 듬성듬성 하는구나. 그리고 굉장히 건방지게 말하네? 이런 느낌 막 와요. 그러면 막 웃죠. 면접관들이 환하게 웃으면서 얘기하죠. 딱 나가자마자 얘기하죠. 욕하죠. 빼! 얘기하죠. 네. 그렇게 된다고요. 아시겠죠?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마지막으로 드리자면 마지막 하실 말씀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한 10분, 15분 되는 학교들이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들 요 한 3-4가지 정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학교에 대한 비전에 대한 얘기를 해요. 나는 계속 학교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게 나는 인도초등학교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면접을 보는 시간을 내내 말씀드렸지만 정말 좋은 학교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을 보시니까. 그래서 저는 이 학교에서 제가 독서논술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정말 책 읽는 즐거움을 줄 수 있고 미래 책을 통해서 미래 세상, 보여지는 세상뿐만 아니라 보지 못하는 세상과 또 미래에 관한 부분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는 얘기로서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꿈의 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본인의 수업에 대한 장점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열정과 성실에 관한 열정적이고 내가 성실한 사람이다라는 걸 어필할 수도 있어요. 그런 마지막 준비, 마지막 말도 꼭 1분 정도 또는 30초 정도 준비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좋겠습니다.